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중고등학생 시절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본 이후로 이렇게 성인이 되어 사연을 보내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인지 어떻게 제 이야기를 적어야 하나 생각도 참 많이 들었던 거 있죠.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한 가지 뉴스 소식 때문이었어요. 뉴스에 화재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기에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그 어마무시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뉴스에 나오는 화재 사건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정말 남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화재로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시 복구를 했다만 그 당시엔 충격이었죠. 아무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장난하면 밤에 잠자다가도 이불에 지도 그린다? 저 말 어릴 적에 다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죠? 저의 예비 시모는 아마 저런 식으로 따졌다면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이불에 여러 번 지도를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실수로 남의 비싼 모피코트에 땜빵이 생겨나는 걸 직접 목격도 했었으니까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여기서 더 꾸미면 너무 과하게 보이겠지? 내가 여자친구 있다고 말하는 게 처음이라 엄마가 자기를 너무 궁금해했거든. 자기가 괜찮다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엄마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야.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아. 때는 제가 연애를 하는 도중에 예비 시어머니와 간단히 저녁을 먹게 되었던 그날이었어요. 당시 저의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한테 연애를 한다는 걸 처음 말했던 상황 같았어요. 물론 그 연애의 처음이라는 게 30대에 들어서서 연애를 처음 했다고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다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는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간곡히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쿨하게 알겠다고 했어요. 전혀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막상 그 자리에 가려니까 떨리기는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뵙는다니 괜히 더 잘 보이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사가 된 자리에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보았어요. 그때는 물론 그 사람이 저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아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참 참하고 예쁘게 생겼네. 자리에 앉아요. 네, 어머니, 먼저 앉으시면 저도 앉을게요. 어머머, 아유, 내가 서 있었구나. 미연 양이 너무 반가워서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요. 아, 나 다른 뜻 없이 우리 미연 양이 너무 보고 싶어서 식사하자고 한 거예요. 처음 본 예비 시어머니는 교양미가 아주 철철 넘쳐흐르는 사람이라고 이마에 써붙인 듯 했어요. 저 멀리서 걸어올 때도 사모님 한 분이 걸어오는 줄 알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교양미가 철철 흐르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했고요. 이따금씩 섞어 쓰는 영어와 서양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제스처까지 조금 오바스럽기도 하다 느껴졌지만 그래도 뭐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보다야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호감으로 느껴졌어요. 이 집 수프 맛 좋다. 리필도 되려나? 그러게, 여기 음식 괜찮겠다. 원래 기본으로 나오는 게 맛있으면 다른 것들도 맛있는 거잖아. 남자친구는 스프가 맛있었나 봐요. 금세 한 그릇을 뚝딱거리더니 리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으니 그냥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교양미 넘치게 그것을 제지하셨죠. 남자친구가 서빙하는 직원을 부르려고 드는 손을 지그시 눌러잡으며 이야기했어요. 아들, 이런 곳에 와서 굳이 배 채우면서 식사하려고 하지 말고 식사 순서라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니? 그러니까 스프는 여기까지. 저렇게 다정한 듯 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당신 아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교양이 떠지는 분이구나 했어요. 알게 모르게 카리스마도 느꼈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는 그냥 몰랐던 거예요. 아니, 속았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네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아수라 백작 같은 그 두 얼굴을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서 후식을 기다리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통화를 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른이 일어서니 저도 덩달아 같이 일어섰고요. 그때도 예비 시어머니는 얼마나 매너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야, 아니에요. 미연 양은 편하게 쉬고 있어요. 내가 잠깐 비즈니스적으로 통화할 일이 있어서 둘이 마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 말에 가만히 있는데 마침 또 제 폰으로 업무 전화가 오더라고요. 타이밍 한번 희한하죠. 고급 레스토랑인데 그 자리에서 업무 전화를 받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죠. 아니, 이 옆편 내가 지금 장난하나? 아줌마가 지금 일부러 이쪽으로 지나간 거잖아. 일부러. 뻔히 담뱃불 보이는데 왜 이쪽으로 하필이면 털 날리면서 지나가는데? 밖에서 한창 업무 통화를 받고 있는데 다투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담뱃불 때문에 옷이 상한 것 같았고 그걸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 역시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업무 통화도 서둘러 끊고서 말이에요. 뭘 그렇게 쳐다보면 뭐 어쩔 건데? 한 대 치려고? 그래 쳐라 그럼 깽값이나 벌게. 어머머 이 여자가 지금 뭐 당신 깡패야? 깡패짓 하는 거냐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당장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야외 주차장 쪽은 어둑어둑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거리를 가야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침 또 말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차 근처에서 싸우고 있길래 차에서 뭐를 꺼내는 척 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제가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다투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아니 근데 인연이 말끝마다 재수없이 콧방귀를 끼네. 야, 넌 몇 살이나 먹었어? 어? 아이고야, 저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명확히 보고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쌍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 건 다름 아닌 저희 예비 시어머니, 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레스토랑 안에서 고상이란 고상은 다 떨었던 저의 예비 시어머니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 말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손에 들러있던 담배를 툭 하고 떨어뜨렸고 꽤나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럴 거예요. 저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더니만 말다툼을 하던 여자에게 세상 친절한 목소리를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유, 죄송해서 어쩌죠. 많이 속상하셨죠? 저한테 명함 남겨주시면 제가 피해 보상할 만한 금액 입금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화를 내셔서 제가 당황을 했잖아요. 뭐요? 어머, 이 여자 완전히 돌았네. 당신 방금 전까지 나한테 2년 전이나 했잖아. 선생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선생님이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 치셨죠.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언성 그만 높이시고 돌아가세요. 돈 드릴 테니까 가시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황급하게 그 여자를 밀다시피 하고 보냈어요.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한테서 명함을 빼앗다시피 하고서는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멋쩍은 듯 다가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저 미연 양, 우리 지석이한테는 비밀로 해줄래요? 그 녀석 내가 담배 피우고 하는 건 몰라서 말이야. 우리 남편이 폐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거든. 그런데 내가 담배 피운다고 하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거는 그 여자분이 뻔히 담뱃불 보이는데 굳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부딪힌 거예요. 내가 그냥 속는 셈 치고 세탁비 주고 넘어가려고 할 작정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좀 해줘요. 네, 그럼요. 비밀로 할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내가 사람 잘 봤지. 나는 미연 양이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할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지석이 그 녀석이 여자 보는 눈이 있네. 앞으로도 우리 종종 봐요. 종종 보자고 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쌍스러운 욕을 하고 거침없이 담배를 피워대던 그 모습 한 번 보고 나니 예비 시어머니가 떠는 그 교양이 교양으로 보이지는 않았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에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저 저한테 남자친구 어머니인 그분이 하는 말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여자라고 담배 못 피우는 것도 아닌 세상인데 굳이 아들한테 애써 숨기려는 예비 시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정말 비밀로 했고요. 그 뒤로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기프티콘도 보내고 하면서 계속 비밀로 해달라 안절부절 했었지만요. 아유, 어머니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어? 아니, 나는 미연이랑 우리 지석이랑 데이트할 때 둘이 쓰라고.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다른 뜻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저는 계속 괜찮다고 사양을 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계속 뇌물을 보내오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정말 말 안 하는 걸 느낀 것인지 그 다음부터는 제게 저런 것들을 보내오진 않았죠. 그렇게 한번 큰 사건을 보고는 순탄하게 연애를 지속했어요. 그런데 너무 순탄했던 것인지 제가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이야. 그 사람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내 커플로 발전하게 된 사이였죠. 저희는 사내 커플에서 사내 부부가 되게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이죠. 예비 남편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자고 했어요. 엄마도 당연히 저가 딱 될 곳에 먼저 인사드리고 오는 게 맞다고 하셨어. 자기같이 귀한 딸 키워주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도 동선만 생각해도 어머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우리 집 가는 게 나을 텐데 괜히 무리하지 말지. 에헤, 괜찮다니까. 내가 정말로 먼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저희 집은 경기도, 예비 남편 집은 서울이었는데도 굳이 경기도에 위치한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심 기분이 좋기는 했었어요.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기분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안고 그 사람과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저희 집에 갔어요. 저희 집 앞에 도착하자 예비 남편은 마치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저희 집 외관을 꼼꼼히도 구경하며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자기 참 겸손하구나.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났네. 자기 다시 보인다. 이게 뭐 내 집인가 우리 부모님 집인데 뭘. 에이, 그래도 그런 게 아닌 거지. 와, 집 진짜 좋다. 맞아요. 저희 집이 으리으리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집은 으리으리한데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집은 진짜 현금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엄마가 집 사는데 다 몰빵을 해서 현금이 하나도 없었죠. 오로지 재산은 그 30억짜리 집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굳이 결혼할 남자한테 우리 집이 현금이 없네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이상은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집에 현금이 없는 거지 저는 제 나름대로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두었었거든요. 결혼 준비도 제 돈으로 하려고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참 싹싹하게 굴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 인간이 정말로 저희 엄마한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만요. 장모님, 제가 장인어른 계신 병원에도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아빠는 당시에 위암 수술을 하신 상태라 병원에 계셨어요. 그 사람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대로 저희 아빠가 입원해 계시는 병실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었죠. 그러자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한사코 사양을 하셨어요. 아니야,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해. 자네 장인 될 뿐 위암 초기에 발견한 거고 수술 간단한 거라 금방 퇴원해서 오실 거고 그러면 상견례 때 뵈면 되는 거지. 내가 괜찮다고 하면 우리 집 양반은 당연히 괜찮다고 했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 맞아요. 아빠는 정말 운이 좋게 위암 초기에 발견을 하셨고 수술로 해당 부위만 제거하고 항암 치료도 없이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와 엄마도 마음이 덜 무거웠고요. 그런데도 예비 남편은 이렇게 귀하게 키워주신 따님과 결혼하려 허락받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렇겠냐면서 굳이 병원에 찾아가겠다고 그날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한테 전화까지 했다니까요. 넉살 좋고 의욕 넘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엄마 눈에는 당연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예비 남편은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저희 아빠한테도 찾아가 결혼 허락을 받아왔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넋살을 떨었던지 아빠가 웃느라 수술 부위가 터질 뻔했죠. 나 잘한 거 맞지? 그래, 너무 잘했다. 아까 우리 아빠 수술 부위 터질 뻔한 거 못 봤어? 그래도 오빠 덕분에 아빠 수술하시고 기분 좋은 일 생긴 것 같아서 나도 좋네. 고마워. 그 정도로? 앞으로 더 많이 웃게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봐.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몰라. 빨리 자기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결혼 허락을 단숨에 받아냈고 예비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약점을 잡혀서인지는 몰라도 너 같은 며느리라면 당장에 결혼시키고 싶다면서 허락을 하였어요.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저희의 결혼에 꽃길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꽃길은 오래가지 않았죠. 미연아. 아유, 너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신다니. 어디야 지금? 저희 제주도 여행 왔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환장한다 환장해. 지금 제주도에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 집 지금 불나서 난리도 아니야. 소방차가 지금 몇 대가 왔는지 몰라. 얼른 와라. 얼른 들어오시라고 해. 아우, 여기 난리다 난리. 경기도에 있는 저희 집에 불이 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 결혼식을 2달 앞둔 상황에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것이었죠. 하필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은 아빠 건강 회복을 한 기념으로 겸사겸사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 있던 터였거든요. 불이 났다는 소식을 이웃 아주머니한테 받게 되었죠. 제주도에서 경기도까지 갈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늘길 뿐인데 연락을 받는 건 다 늦은 밤이었어요.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도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아유,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니? 일단 가서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하자고.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 가족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아빠 말씀대로 저희 가족은 그래도 그 불이 난 집에 우리가 있지 않아서 산 거라고 안도를 하다가도 집을 잃은 사실에 공항에서 그저 말만 동동 굴러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홀라당 다 타버린 우리 집을 마주하게 되었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로 정말 뼈대만 남은 우리 집을 마주하게 되었던 그 순간은 그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저희 집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괜히 이서방한테 얘기하지 말어. 일하고 있는 사람 마음 복잡하게. 이서방 알면은 당장에 달려오겠다고 할 거야. 그래, 너희 엄마 말대로 해라. 괜히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이서방 성격상 또 다 내팽개치고 올라. 저희 부모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저는 집에 불이 난 상황을 예비 남편한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이때까지 해온 행동을 보면 집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달려오고도 남을 것 같았거든요. 예비 남편은 불이 나기 하루 전 장기 출장으로 일본에 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나라에 출장에 가 있다고 해도 먼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티도 내지 않았죠. 저한테는 그 시간이 정말이지 너무나 정신이 없는 시간이었네요. 결혼 2달 앞두고 집은 탔지. 예비 남편 없이 혼자서 결혼 준비를 다 해야지. 그 당시에 저한테 PT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다이어트에는 마음고생이 최고라고 아주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얼굴 보겠네. 고생 많았어. 고생은 무슨, 자기 혼자서 결혼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지 뭐.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내가 한국 들어가자마자 자기 옆에 붙어서 열심히 같이 준비할게. 그리고 예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건 결혼식 2주 전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공항에 마중을 가서 얼굴 보고 집에 불이 난 이야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죠. 예비 남편한테 들은 대로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미리 가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했던 시간이 지나도록 이 인간이 안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전화는 당연히 신호가 안 가고 해당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물어봐도 도착하는데 이상 없다고 그러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워하면서 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로 2시간이 넘도록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비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빠 어디야?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다고 그러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알아? 어디야 지금? 아이고, 자기 내 걱정했었구나. 내가 자기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지. 서프라이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짜잔, 서프라이즈. 나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 자기랑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놀라게 해드리려고 어제 왔지요. 자기 지금 어디야? 오고 있는 거지? 다들 집에 계시는 건지 내가 몰라서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게 해맑게 웃으며 전화를 걸어온 예비 남편은 저한테 비행기 시간을 속인 것이었어요. 하루 전날 와서는 자기 딴에 서프라이즈를 하겠다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경기도에 위치한 저희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버럭 화를 냈어요. 왜 말도 안 하고 일찍 들어와? 내가 지금 공항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아니, 난 그냥 자기야말로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공항에 갔어? 지금 공항으로 마중 나간 내가 잘못한 거야? 거짓말한 오빠가 잘못한 거지. 됐고 지금 집으로 가지 말고 차 돌려. 제가 차를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은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전 결국 이야기를 했죠. 전화로 말이에요. 우리 집 불나서 지금 가봤자 집 뼈대만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당장 다시 서울로 올라오라고. 왜 자꾸만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그리로 와.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수화기를 붙들고 있다간 싸움만 커질 것 같아 그냥 저희 가족이 예비 거처를 구해둔 동네로 그 사람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여 만에 동네 카페에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서로 마주하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커피를 원샷 하더니만 불이 왜 난 거냐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천천히 물어봐 천천히. 지금 나 오빠 없는 동안 집에 불 난 거 엄마 아빠랑 같이 서류 정리하고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나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을 다시 지어야겠네? 하긴 그래도 장모님이 그 집 30억 현찰로 싹 지은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재력은 있으신 거잖아. 그치? 그럼 걱정할 거 없네. 뭐가 그렇게 걱정이라고 살까지 빠질 정도로 신경을 썼어. 그 사람은 제 말에 억지로 진정을 하는 듯 하더니만 이내 다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질문 세례를 해댔어요. 저는 그 사람 말을 딱 자르고 이야기했죠. 엄마가 현금 30억으로 대출 하나 없이 그 집을 지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현금은 그걸로 끝이었다고 말이에요. 당장 현금이라고는 내가 결혼하려고 모아둔 내 결혼 자금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해? 차가워. 미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제 이야기를 듣던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먹던 커피를 뿜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저는 얼굴에 커피를 맞고야 말았죠. 그 사람은 허겁지겁 제 얼굴을 닦아주더니만 너무 놀라서 그랬다며 제게 장난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왜 장난을 치냐면서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걸로 장난을 하겠어? 일단은 임시거처로 구해서 지금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화재 보험 처리되는 기간도 어느 정도 걸릴 거고. 오빠,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결혼 자금으로 낸 거 잠깐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불에 탄 저희 집 화재 보험 처리가 되면 그 돈을 바로 다시 돌려줄 수 있으니 부모님의 임시 거처를 위해서 결혼 자금을 좀 받을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예민한 편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미연아, 우리 결혼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네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네 개인적인 일에 쓰려고 결혼 자금을 빼달라니.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나 솔직히 말해서 네가 너희 집에 불난 거 미리 얘기 안 한 것도 좀 서운하고 이렇게 네 입장만 내세우면서 결혼 자금 좀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 내가 너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 사람은 저보고 갑자기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저는 황당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물었고 그놈은 계속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소리만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2주 앞두고 저는 파혼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지나치며 얼굴을 볼 때도 인사 한번 주고받지 않으며 지냈죠. 그러던 중 저는 직장 동료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미연아,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말 내내 고민했었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 혹시 지석 씨랑 파혼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파혼?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시간을 갖기로 했어. 그런데 왜 누구한테 들었어? 그 사람이 얘기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실은 내가 요즘 맞선 보고 다니잖아. 주말에도 맞선 보는 자리 나갔었거든. 그런데 내가 거기서 지석 씨를 봤어. 그런데 지석 씨가 다른 여자랑 맞선을 보고 있더라고. 처음에 나는 너랑 같이 온 건가해서 인사하려다가 식겁했잖아. 예빈한 편은 제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나서 맞선을 보러 다녔더군요. 직장 동료는 저의 예빈한 편이 맞선 보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자기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기 맞선에 집중을 못하고 그 사람이 맞선 보는 상황을 뒤에서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그날 직장 동료 본인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에는 예빈한 편이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동영상도 있었고요. 예, 내가 오죽하면은 내 맞선 상대한테 양해 구하고 동영상까지 찍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 그런 인간이랑 결혼하는 건 못 보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그것 좀 보내줄래? 내 톡으로. 고마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 인간이 일하는 부서로 쫓아올라가 일하는 그 자식 뒷목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그놈은 제게 뭐 하는 짓이냐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맞선 보고 다니냐? 간결하고 깔끔한 문장이죠.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쁜 자식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나 손해보는 결혼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나는 너랑 너희 부모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지. 정말로 현금을 다 몰빵해서 그 집을 지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참,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 망할 인간이 그제야 본심을 말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현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가덕 좀 보면서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희 집이랑 너 때문에 괜히 시간 날리면서 쪽박 찼잖아. 그래서 내 인생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내 딴에 선택을 한 거야. 뭐 어떡해. 결혼은 현실 아니겠어? 이렇게 된 거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파혼하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쩌렁쩌렁 소리가 울리도록 거세게 그 자식 뺨을 갈겼어요. 그리고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것 마냥 고함을 쳤죠. 그래서 맞선 보고 다른 여자로 갈아타려고 했어? 야, 왜? 내가 지금 틀린 소리 했어? 와, 내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랑 선을 보고 결혼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도 꿀릴 거 없거든? 네 말대로 우리 부모님이 대책 없는 분들은 아니시라서 설마 정말 그 집 하나가 우리 재산 끝인 줄 안 거야? 저희 엄마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분인 만큼 집 외에도 당연히 재산이 있었어요. 여장부 같은 엄마, 섬세한 아빠,
두 분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셨고 그 덕에 건물도 두 채나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의 임시 거처가 바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다만 1.5룸형이라서 두 분이 지내시기에는 좁아서 제 결혼 자금에서 돈을 빼서 당장 보증금 넣고 월세로 임시 거처를 구하려 했던 건데 예비 남편 놈은 그걸 모르고 저희 집이 쪽박이었네 뭐네 헛소리를 한 것이었어요. 와, 너 아주 나 붙잡으려고 갖은 소리를 다 한다. 너 뭐 무슨 허언증 있냐? 그래? 내가 지금 와서 너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망할 인간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헛웃음을 치며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죠. 어디 한번 와보라고 말이에요. 대신에 네가 한 행동 우리 부모님한테 그대로 말할 거니 네가 찾아와서 우리 아빠한테 맞아 죽을 각오는 하고 오라고 했네요. 내가 네가 그렇게 말하면 못 갈 것 같아. 너야말로 나한테 한 말 거짓말이면 본인 빙자 사기죄로 나한테 고소장 받을 줄 알아. 그리고 돈의 눈이 멀 대로 멀어버린 그 인간은 저희 아빠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저희 가족이 임시거처로 쓰고 있는 부모님 건물에 나타났어요. 당연히 그놈은 오자마자 저희 아빠한테 뺨을 있는 대로 맞아서 퉁퉁 부은 상태였죠. 그놈은 그 와중에 자기 얼굴을 다 찍어뒀어요. 모든 게 거짓이라면 제가 자기한테 결혼 빌미로 사기를 친 것, 그리고 저희 아빠가 자기를 때린 걸 싸잡아서 신고를 하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놈한테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읊어주셨죠. 왜? 이제 와서 또 마음이 바뀌었어? 이 싹퉁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니 너는 싹퉁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뇌가 없는 놈이야. 알아? 사람 탈을 쓰고서는 뭐? 우리 집 떡을 보려고 했다고? 에라이 망할 놈아. 아니 너 같은 놈은 그 누구를 만나도 그딴 마음으로 만나면 덕은커녕 네가 잃을 게 더 많을 거다 이 싹수 없는 놈. 그리고 더 뒤이어서 저희 아빠는 네가 놓친 내 딸이 이 정도 되는 집안 딸이라면서 그놈한테 연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제서야 그 인간은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죠. 저희 모녀 앞에서 싹싹 빌었다가 다시 저희 아빠한테 들러붙어서 빌었다가 그 인간은 저희 아빠한테 발로 걷어차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장인어른, 제가 한 짓 저 그저 달게 받겠습니다. 다 받고 장인어른이 저한테 욕하시면 욕하시는 대로 때리시면 때리시는 대로 그거 다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연아, 내가 정말 크게 실수했어. 그냥 자기가 나한테 비밀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서운해서 삐딱하게 나갔던 것 같아. 아이고 이분 살았지. 그래 너 오늘 아주 날 잡아서 왔다. 이거 내가 지금 너한테 내던진 이 서류 어디 한번 천천히 훑어봐라. 그리고 엄마는 그놈한테 마침 잘 왔다고 하며 서류를 내던지셨어요. 저와 아빠 역시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의아했어요. 엄마가 저의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한테 던진 서류는 다름 아닌 고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에 더해서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에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찍혀 있었죠. 불이 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 자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이게 대체 뭐 어떻다는 거냐 하는 표정으로 우리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놈 뒤통수를 퍽 하고 때리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랑 너희 엄마가 우리 집 불낸 주범이더라.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어머니가 태우신 그 담뱃불이 불을 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저희 엄마가 왜 집에 불을 질러요? 저는 그냥 엄마한테 우리 처갓집이 이렇게 좋다, 좋은 집이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모셔간 거였다고요. 엄마는 화재 보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을 홀라당 태운 게 다름 아닌 예비 신랑의 엄마가 핀 담뱃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셨던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그 인간과 설마 파혼을 하겠나 싶어 가족이 될 사이이니 묻어둬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파혼 소식과
그 인간이 제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들으셨고 마음을 굳히신 것이었죠. 제대로 죗값 치르게 하겠다면서 말이에요. 더 이상 긴 말 할 거 없이 나는 이제 그쪽이랑 그쪽 엄마한테 책임 다 물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여기서 나가세요. 뭐 하십니까? 이제 남남된 사이인데 그쪽도 제 앞에서 그러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예미연아 뭐하니? 얼른 나가라고 하셔라. 장인어른, 뭔지는 몰라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담배를 피우시는 것도 몰랐다고요. 정말입니다. 미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도 이럴 거냐고. 네가 나한테 한 짓은 어떻고? 아빠 말 못 들었어? 나가세요. 경찰 불러요. 나가실래요?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그 인간 내쫓고 나서 저희 아빠는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은 시일 내에 그 자식과 그 자식 엄마를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되었죠. 경찰서에 가보니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피의자로 온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저와 엄마 역시도 그곳에 가서 증거 사진과 증거 영상을 보았어요. 영상 속에서는 저희 식구들이 아빠 건강 회복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난 그날 식구들이 아무도 없을 때 현관 밖에서 두 모자가 얼씬거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 저거 보셨어요? 이거 영상 다시 되돌려 보시면 이 여자가 집 안으로 담배꽁초 던지는 거 보여요. 세상에 불도 안 끄고서 말이야. 이거 보세요. 제가 고의로 그랬겠어요? 저는 담뱃불이 당연히 꺼진 줄 알았다고요. 내가 그걸 알아서 그랬으면 당장에 이 자리에서 벼락 맞고 죽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억울한 주장과 달리 영상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예비 시어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그것을 저희 집 마당에 휙 던지고 간 것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당신 아들이 차를 빼러 간 사이 후다닥 피우고 버린 것이었던 거예요. 엄마 담배 피웠어? 대체 언제부터 피웠어? 나한테는 담배 절대 안 피운다고 얘기했었잖아. 나한테 뭐 거짓말한 거야? 너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러게 네가 너희 아빠 폐암으로 죽은 것 가지고 나한테까지 난리를 피우니까 내가 너한테 말도 못하고 비밀로 몰래 피운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 사달이 난 거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을 숨기려 했던 그 비밀, 당신이 담배 피운다는 그 비밀을 걸렸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지키려고 한 행동 때문에 저희 집을 다 태워먹었으니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된 것이었네요. 저희 가족은 예비 남편이었던 그 인간 집에 소송을 걸었어요. 아빠는 그 괘씸한 두 모자한테 피해 보상금을 많이 받아낼 것이라고 하셨죠. 사돈, 저희가 그래도 가족이 되려고 했던 인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구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러 사돈댁에 피해를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정말 억울해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엄마 절대로 그런 짓 일부러 하실 분도 아니고요. 엄마 말씀대로 저희 가족이 되려고 했던 사이인데 장인어른 제발 좀 선처 좀 부탁드릴게요. 두 모자가 안절부절 아주 난리를 피우다 빌기까지 했으나 저희 가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 인간은 저희 부모님한테 그래도 재산이 많으시지 않냐. 우리는 가진 거 하나 없다 하면서 되려 저희 집 재산 많은 걸 가지고 선처해달라면서 뻔뻔스럽게 요구를 하더군요. 그렇게 나오는데 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있겠어요? 결국에 풍비박산이 난 건 그 인간네 집안이 되려 풍비박산 나게 된 상황이 된 것이었죠. 그뿐이게요. 아주 더한 일이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그거 정말 맞아? 맞지? 어머, 사랑 그렇게 안 봤는데. 지난번 맞선부터 시작해서 아주 과관이다. 아니 어쩌면 사람이 그러니? 너 진짜 그 인간이랑 끝내기를 잘했다. 다들 그 인간 얘기하느라 회사 일을 못 볼 지경이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아니 너랑 그 자식이 사내 휴게실에서 싸우고 그랬던 거 그거 마케팅 부서 이소라 대리가 다 들었다고 하던데 너 그 여자 알지?
그 여자 눈에 한 번 띄면 그거는 그날 하루 만에 소문 다 나는 거. 제가 그 자식 뒷목을 잡고 사내 휴게실로 끌고 가 이야기를 하던 때 회사에서 유명한 소식통인 한 사원이 그 공간에 있었고 저와 그놈이 다투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회사에 돌린 것이었어요. 저 역시 파혼을 좀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회사 전체에 제가 그 인간과 왜 파혼을 했는지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것이었죠. 야, 네가 그랬어? 네가 소문냈냐고? 치사하게 이제 파혼했다 이거야?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서로 만난 시간이 있고 한데 1억이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알기나 해? 예비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소문을 낸 것이 저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저희 부사로 찾아와서 제게 저렇게 소리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고 말건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해 보였죠. 저한테 소리를 질러대던 그놈 눈이 이미 맛이 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뭐해? 대답을 해. 너 지난번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왜? 여기서는 사람들 많아서 또 못하겠어? 네가 피해자처럼 보여야 사람들 여론이 다 너한테 쏠릴 것 같은데 그거 유지해야 하니까? 대답해 보라고. 어머, 미쳤나 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자식은 눈이 돌아버린 채로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당장 그때 화냈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라며 제게 눈을 부라렸죠. 그놈의 행동이 얼마나 심했으면 다른 동료들이 와서 말렸겠어요. 제가 제 이미지 생각해서 참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파혼한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거기다가 회사에서 싸운다니 그것만큼 민폐가 없을 것 같아 참았던 것뿐이었네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저를 자꾸 자극을 하니 저도 이성이 뚝 끊기고 만 것이었죠. 제 어깨를 잡고 있던 그 자식 손을 사력을 다해서 이로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놈은 숨이 넘어갈 듯이 아파하면서 소리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누가 소리를 못 질러서 안 지르는 줄 알아? 너 같은 인간이랑 파혼하는 걸로 회사가 하루 종일 소란스러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너랑 싸우라고? 그래,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해줄게. 우리 집 좀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 떡 봐서 이딴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개털인 것 같아서 네가 나한테 파혼하자고 하고 맞선 본 거? 그거 가지고 내가 화냈어. 왜? 그 뒤로도 말을 끊임없이 했죠. 우리 집이 불났던 것도 결론적으로는 네가 우리 집 가지고 자랑질하겠다고 네 엄마 모시고 간 거고 꼴초인 너희 엄마가 담배꽁초 버려서 우리 집에 불난 거 아니냐. 경찰서에서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빌었던 것도 너 아니냐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했네요. 자기가 원했던 대로 똑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진실을 말했던 것뿐인데 그놈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야, 이 나쁜 년아. 왜?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그리고요, 저희 이제 아무 사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야야거리는 거예요? 그쪽이 원하는 대로 얘기 다 해줬으니까 됐죠. 이제 그럼 가주실래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 그만 주시고요.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꾹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었나 봐요. 저희 팀 팀장님이 제게 오셔서는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좀 쉬라고 하시면서 저를 택시까지 태워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예비 남편이었던 그 자식은 저와 그 소식통인 사원 덕에 회사에서 대표적인 쓰레기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죠. 결국은 그 인간 버티다 못해서 자기가 사직서 내고 제 발로 나갔어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다른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뭐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지 그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그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서 불난 집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도 변호사에게 다 맡겨두고는 저희 가족은 손을 뗐죠. 그 인간들한테 손해배상액을 받아주는 만큼 거기서 10%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님도 그게 일이니 이를 악물고 사건에 임해주셨고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 보상액 만족스럽게 받아냈어요.
피해 보상액을 조금 줄여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하던지 그 인간 엄마는 저랑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왔다니까요. 저기요, 저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피해 보상액 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깎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빌면서 사과할게요. 가엾게 좀 봐주세요. 아줌마, 돈이 없으면 죗값 받으러 깜빵 들어가면 되겠네? 제가 돈 없으면 옥에 들어가서 죗값 받으라고 하니 그건 또 싫은지 결국 꾸역꾸역 손해배상했네요.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모르겠다만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었던 그 인간 뭐 사업하려고 저랑 결혼하려 했던 놈이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까불고 있는데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사업 성공시켜서 저희 집을 밟아 놓는다나 뭐라나 그러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런 인성을 가진 놈이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겠나요? 저희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파혼 이야기 어떤가요? 아직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본 저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살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더 겪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큰 액땜을 했고 거대한 똥차를 보냈으니 이제는 좀 좋은 일, 좋은 사람을 마주하고 싶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